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간 점검을 주제로 간단하게 강의를 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입니다. 미국 대선은 비단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 초강대국인 만큼 그 전 세계의 많은 그 시민들의 그 이목을 집중하는 아주 중요한 4년마다 이루어지는 중요한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11월에 그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그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주 정부별 그 국무부 장관 협의회가 그 웹세미나 웨비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이 지난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죠. 그 코로나19의 그 전파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치렀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그 선거를 관리하는 주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한국이 선거를 치렀나 관심을 갖고 거기서 어떤 방역이라든지 그 코로나19에 어떻게 선거 가운데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국 관계자들과 그 회의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갔다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 있었는데 그만큼 올해 대선은 그 예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과연 11월 대선이 어떻게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그 미국 대선에서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치러지는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 그 대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그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 2020년 11월에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는 미국에서는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3일 화요일, 이 11월 3일 화요일은 뭐냐면은 4년마다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있는 해 11월 첫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로 시작하는 첫 주에 다음 첫 화요일에 개최되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11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그 간접 선거를 통해서 치러지는데 미국 50개 주가 각각의 선거인단을 부여받고 있는데 각각의 주가 갖고 있는 선거인단 수는 각 주가 갖고 있는 모든 주가 각 2명씩 갖고 있는 상원의원, 그죠? 상원의원 수 2명 플러스 각각의 주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대해서 부여받고 있는 하원의원 숫자 전체가 435명이죠. 그래서 2 곱하기 50 해서 그 100명 플러스 하원의원 수 435명 해가지고 535명의 선거인단 수 거기다가 그 미국의 어떤 그 연방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선거인단 수 이게 수정헌법 23조 1961년도에 통과되는데요. 갖고 3표가 배정돼 있어서 535 플러스 3표 해가지고 538표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주된 어떤 선거 예측이라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주된 그 웹사이트 잘 알려지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538이라고 있는데 그 538이 538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1월 3일에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면 그 각 주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각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표가 승자독식 구조로 이제 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주에 55명의 선거인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2명, 하원 53명 해가지고 55명이 있는데 선거인단 수가 그 55명의 그 선거인단 득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 예를 들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으면 그 표가 다 트럼프에게 가고 만약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과반수 일반 유권자 득표를 하면은 그 55표가 다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에게 가고 있는 승자 독식을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단지 예외가 있다면 이 48개 주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거인단 득표를 하는데 메인주랑 네브라스카주, 메인주는 저 북동부의 끝쪽에 있죠. 네브라스카주는 미국의 한가운데 그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방에 있고요. 이 두 개 주는
각 주의 전체를 대변하는 상원은 득표 2표는 위너 테이크홀 방식으로, 그러니까 승자 독식 방식으로 다른 주랑 똑같이 가고, 나머지 각 주의 그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하는 그 표는 이제 그 의회 선거구에서 누가 다수표를 득표했는가, 그걸 가지고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반 유권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3일에 투표를 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주의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12월에 두 번째 수요일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에 주별로 수집돼 가지고 투표를 하고, 보통의 경우는 각 주의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아까 존중해서 그 투표를 행사합니다. 그 선거인단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원 의원 숫자가 인구에 비례하니까 하고,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큰 주들이 아무래도 선거인단 수가 많죠. 캘리포니아가 55명, 텍사스가 38명, 뭐 뉴욕주, 플로리다주가 각각 29명, 펜실베니아가 20명. 그밖에 좀 작은 주들로는 뭐 와이어밍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이런 데가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치른 다음에 1월 20일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그 후보자로는 도널드 트럼프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 본선에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며칠 전에 결정이 됐죠. 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양자 대결을 펼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제3 후보도 나오겠지만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양당 구조에서 양자 대결이 굉장히 중심이 되죠. 이 두 사람을 뽑는 과정은 이제 현직 후보 말고 이제 특히 바이든을 뽑는 과정은 미국에서 이제 뭐 정당별 후보제 결정해가지고 코커스 방식이라든지 예비 선거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있죠.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쫙 각 주를 돌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 7월, 그다음에 민주당은 원래 그 7월 중순, 그다음에 공화당은 원래 8월 말에,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그다음에 민주당은 7월 중순에 원래 그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식 후보자를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원래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11월 선거를 앞두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와 최근에 어떤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이제 개최를 포기하게 됐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중에 온라인 화상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프라인 현장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가지고 과연 어디서 개최하게 될까 예측 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 후보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현직 대통령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그다음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부통령을 했던 그 델라웨어 상원을 역임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됐죠. 근데 두 사람 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 트럼프 후보가 그 나이가 1946년생으로 현재 73세, 미국 나이로 만 나이로 그렇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42년생이라 가지고 그 트럼프보다 4살이 많죠. 그 77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출신은 둘 다 이제 동부 출신인데, 트럼프는 미국 뉴욕 출신, 그다음에 조 바이든은 펜실베니아 주 출신의 그 지금 현재는 펜실베니아의 인접주인 그 델라웨어주에서 약 36년 동안 6선 상원의원을 역임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유펜 와튼스쿨 출신이고, 조 바이든은 시라큐스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부통령으로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그 부통령으로 재직 중인 마이크 펜스가 나올 것이고, 조 바이든은 아직 지명 전인데, 이따가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부통령의 주된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통령을 뭐 대체하고 이런 역할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 주된 역할은 주로 이제 그 선거적인 역할이 크죠. 선거에서의 그 지지표를 결집하는, 동원하는 데서 그 부통령을 많이 지명을 하는데, 이제 그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안정성이 있지만 이제 그 남성 그 연륜이 많은 남성 후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활력 있고 좀 진보적인 여성 후보를 그 지명하리라는 예측들이 많죠. 갖고 많이 나오는 분들이 뭐 같이 경선에서 경쟁했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상원의원, 아니면 그 미시간 현재 주지사 그 그레첸 위트먼 후보, 아니면은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인가도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차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약간 두 분이 벌써 이 주요 정책 사안별로 입장이 갈리는데 보면은 뭐 경제 활동을 좀 정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보다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보험 위주로 가겠다 전통적인 반면에 그 오바마의 헬스케어 정책을 대변한 그 계승하고자 하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는 예전처럼 계속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라든지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은과 비핵화가 없는 그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나 경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에다가 중국과의 적대적인 어떤 정책, 그 다음에 강세 정책을 얘기한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역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중국의 보복, 부유층의 감세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에 있어서 트럼프는 굉장히 그 과격한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불법 추방을 중단하고 조금은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보이고 있죠. 그 주요 지지층들을 보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주의자들, 보수 성향 유대인들, 백인 노동자층이라면은 그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백인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흑인,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산업 노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최근 여론조사를 본다면은 뭐 여러 기관들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바이든 후보가 최근에 계속 트럼프 후보를 여러 여론조사에서 5월 이후에 계속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그 조지 플로이드 그 I can breathe 나는 숨쉴 수 없어 그 사건들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에게 좋을 게 없죠. 코로나나 이 미국의 언레스트 불안이 정치적인 불안과 소요가 오래되면 될수록 경기 불황이라든지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럼 그 시민들의 불만도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든지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은 그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관을 떠나서 다 그런 건데 그럼 그렇다면 뭐 당연히 바이든이 앞서겠는가 선거에서 이기겠는가 하겠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예전에도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의 특수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뭐 유권자 일반 유권자들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다 그 특정 후보가 앞선다 레이스에서 그래서 뭐 승리할 것이다 얘기하겠지만 미국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렉트 파퓰러 보트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 보도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일반 유권자 득표보다는 선거인단 득표가 중요한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의 선거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일반 유권자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그 선거인 득표에서 당시에 민주당의 경쟁자였던 부통령 출신의 엘 고어를 선거인단에서 앞섰죠. 엘 고어가 그래서 그 유권자에서는 더 많은 득표를 했지만 패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선거들이 몇 번 있었어요. 1824년에서도 그랬고 1874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득표 예를 들면 300만 표 가까이 더 그 일반 유권자 득표를 하고도 선거인단 득표에서 227대 304로 패배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각 주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서 본 그 선거인단 득표만 본다면은 당연히 경쟁을 할 때 유리한 거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소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나 배틀그라운드라고 알려지는 그런 선거들에서 누가 신승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기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선거 결과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주라고 할 수 있는 레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민주당의 확고한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스테이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나 바이든에게 표가 가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그 레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텍사스라든지 주로 남부의 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그 블루 스테이트라고 할 때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북동부 주들, 뉴욕, 그다음에 저 위에 매사추세츠 이런 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주들에서는 당연히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인단 득표를 하겠지만은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주들, 선거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위 경합주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경합주로는 뭐 콜로라도주도 있었고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이런 주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보면은 아이오와도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블루 스테이트, 노동자들이 표심이 중요했던 블루 스테이트였지만은 민주당 주였지만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갔던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시간주, 그다음에 그 펜실베니아주 이런 주들에서의 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거기를 또 중심으로 초유의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도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보면은 뭐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들을, 플로리다주 이런 주들에 대한 어떤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주들에서도 지금은 바이든이 많이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그 미국 대선이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로 저런 주들, 언급된 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플로리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이 2016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주들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변수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그 코로나 19가 어떻게 추워지면 또 어떻게 확산될 것이냐. 그다음에 조지 플로이드 그 안타까운 죽음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경찰 개혁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인종차별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트럼프는 과연 재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바이든이 재선을 지금 여론조사 앞서고 있는데 과연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좀 더 중도에 가까운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을 대변하는 바이든과 좀 더 개혁적인 급진적인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샌더스가 경쟁했었는데, 과연 그런 샌더스를 필두로 하는 진보적인 진영을 바이든 후보가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바이든 후보는 과연 어떤 부통령 후보를 그 지명을 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대선이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코비드 19와 팬데믹, 그다음 미국 경제가 과연 실업률 등에서 어떻게 펴질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미국 주류 여론을 너무 믿을 게 아닌 게, 미국 여론들 NYT, 뉴욕 타임즈는 CNN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 트럼프 보도가 많잖아요. 보면. 그리고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면 안 되고, 또 보면 샤이 트럼프라는 현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용히 있지만은 트럼프에 대해서 옹호하는, 조용하게 있다가 투표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표심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국내외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그 여론조사 보도 이런 것들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 흥미진진한 그 관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